오래된 고전 영화를 보는 게 취미인 지식미어캣. 그 중에서도 대부 시리즈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대부를 보면 미국 마피아를 배웁니다. 그러다 미국 마피아의 대표격인 알카포네도 알게 되죠. 그러다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유의 유통기한을 알카포네가 만들었다? 그리고 깨닫죠. 영화 극한 직업이 이걸 보고 오마주했구나. 잉? 아무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이 세 가지가 관련이 있다고? 마피아 알카포네와 우유, 그리고 극한 직업까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20년 미국은 술의 판매를 금지하는 금주법을 시행했습니다. 뭐 말이 안 되는 법이죠. 그 전까지 술 마시던 사람들이 금주법이 시행되었다고 술을 끊겠어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불법적인 루트로 술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불법적인 술이라 딱 봐도 마피아들이 관계가 될 것 같죠. 당연히 마피아들이 밀주를 판매합니다. 원래도 술 시장은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불법적인 루트가 되다 보니 술값은 더 오르고 주류 시장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알카포네. 다른 마피아들이 저질의 싸구려 술을 비싸게 팔고 알코올 도수를 속여서 판매할 때 알카포네는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양질의 술을 정확한 도수를 기입해서 양심적으로 판매합니다. 내가 불법은 하지만 거짓말로 장사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알카포네에게 밀주를 구입하고 알카포네는 엄청나게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실제로 1927년 1억 달러를 벌어 그 해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하죠. 역시 술 장사가 돈을 많이 버나봐요. 술을 금지하는 법이 아이러니하게도 술 장사하는 알카포네를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알카포네의 부와 영향력은 점차 커져가고 정치, 경제 인사뿐 아니라 경찰과 해당 부처 공무원들까지도 알카포네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술 안 먹는다고 해놓고 뭐 누구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하면 술 파티하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었으니 알카포네랑 친하게 지냈겠죠. 그러나 1930년대가 되자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금주법이지만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게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이 술의 유통을 막기 위해 밀주 유통에 대한 검사가 엄청 빡세졌어요. 그리고 금주법 폐지에 대한 여론도 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알카포네는 슬슬 다른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때 선택한 사업이 바로 우유 사업. 1800년대 중반부터 미국은 우유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알카포네는 일주일에 잘해야 서너 번 먹는 술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온 가족이 마시는 우유가 더 돈이 될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미국의 낙농업은 주먹구구식의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우유를 짜서 대충 손수레나 마차로 천천히 배달했죠. 길이 좋지 못해 제때 배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냉장 시스템은 당연히 없었고 우유는 금방 상해버리죠. 근데 이 상한 우유를 버리는 게 아니라 채로 걸러서 덩어리진 부분을 버리고 팔거나 더 심한 경우는 냄새와 색을 속이기 위해 석회나 분필가루를 넣어서 팔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우유가 언제 만들어진 건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우유를 구매해서 먹었습니다. 이런 우유를 먹으니 당연히 사람들은 건강할 수가 없었죠. 당시 뉴욕 사망자 1만 5천 명 중 8천 명은 이 상한 우유 때문에 사망할 정도로 우유의 품질은 심각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알카포네는 격분. 그는 불법인 술을 팔면서도 술의 품질과 정량을 지키는 남자. 당연히 상한 우유, 분필, 석회가루를 넣은 우유가 유통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십 년간 우유의 공급과 유통망을 잡고 있는 농업 카르텔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알카포네는 자신의 마피아 조직원들을 이용해 목장 주인과 유통업체 사람들을 납치, 감금, 협박합니다. 석회가루가 되기 싫으면 말을 들으라고요. 그리고 미국 전역의 우유 생산과 유통망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러고도 말을 안 듣는다? 진짜 바로 석회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확보한 생산 유통망에 냉장 수송 차량을 투입해서 우유가 신선하게 배달될 수 있게 만들고 우유를 규격화된 유리병에 넣어서 유통시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을 표시해서 이 기한 안에만 소비가 되게 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이 유통기한을 보고 우유를 샀죠. 근데 사실 우유는 밀주에 비해 그리 큰 돈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유통망 정비하고 냉장타 투입하느냐고 오히려 적자였죠. 그럼 알카포네는 왜 우유 사업을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스카페이스 알카포네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극한 직업과 연관성이 나옵니다. 극한 직업에서 마약 유통을 위해 수원 왕갈비 통닭의 프랜차이즈를 시행하잖아요. 저 귀한 치킨은 안 먹고 마약만 챙기는 이 장면. 치킨 시키면 그 안에 마약 집어넣고 안 걸리게 배달하려고 그거랑 똑같습니다. 밀주 단속이 심해져서 그냥 트럭으로 술 배달을 하면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알카포네는 밀주 유통을 은밀하고 수월하게 하기 위해 우유 산업,
특히나 우유 유통에 신경을 씁니다. 우유 배달 트럭에 술을 몇 박스씩 숨겨서 유통하죠. 당연히 단속은 되지 않을 거고요. 극한 직업 보고 와서 와 이거 남독이 알카포네 얘기를 알고 만들었나 싶었습니다. 상한 우유나 석회가루를 넣은 우유를 금지한 건? 아니 상한 우유 먹고 탈라면 자기한테 단속 들어오고 그러면 술 걸릴까봐 우유 품질 신경 쓴 거죠. 그리고 유통기한 표시하는 우유만 유통될 수 있게 한 것도 사실 그 유통기한 표시하는 기계를 알카포네가 독점해서 농장에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계로 유통기한 안 찍으면 너 우유 못 팔아! 이렇게 해서 그 기계 팔아먹으려고 한 거죠. 우유 유통망이 단단하게 확장될수록 밀주 유통망도 확장됩니다. 우유로 손해본 거 술로 메꾸고 남죠. 의도는 불순했지만 결과는 너무나 착했던 알카포네의 우유 유통. 알카포네 덕분에 우리는 안심하고 우유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알카포네가 깜빵에 들어가긴 하는데 죄목이 폭력이나 살인, 금주법 위반 이런 게 아니라 탈세였습니다. 세금이 제일 무섭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 미어캣이었습니다.